네, 안녕하십니까. 비밀 무기 채널입니다. 성공적인 개발이 진행 중인 한국의 KF-21 최근에는 한국에서 진행된 방산 전시회에서 멋진 공중 고개기동까지 선보이며 개발 완성이 머지않음을 드러내었는데요. KF-21의 실전 배치 시기가 빠르게 다가오면서 최근 KF-21 국산화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투기의 심장으로 불리는 엔진의 국산화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사실 KF-21에 탑재된 엔진도 국내에서 만들고 있기는 합니다. KF-21에 쓰이는 엔진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GE에서 개발한 F41-4400K라는 모델로 미 해군이 항공모함 함재기로 사용하는 FA-28이 F 슈퍼호넷 전투기에 쓰이는 것과 같고 추력 22,000호프의 엔진을 쌍발로 탑재하여 총 44,000호프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라이선스 방식으로 국내 생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전투기의 핵심 요소인 엔진에 대한 원천 기술을 미국 업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산 전투기임에도 계속해서 미측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KF-21 1호기의 국산화 비율은 65%로 그간 우리나라에 있었던 어떤 전투기보다 국산화 비율이 높지만 엔진이 전투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 미국의 승인 없이는 사실상 타국가에 판매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최근 대만의 한 방송국에서는 KF-21이 심장도 없는 짝퉁 전투기라고 조롱까지 하기도 했는데요. 그 내부에 있는 모든 부품은 사실상 미국의 것이에요. F-22와 KF-21은 매우 닮아있죠. 그리고 내부의 엔진을 보시면 미 지휘사의 F414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엔진을 안 주면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국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술도 미국에서 베낀 것 참아 미국이 안 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두 번째로 엔진은 비행기의 심장이에요. 심장이 중요하죠. 대만이 폄하한다고 긁힐 KF-21도 아니지만 한국의 항공엔진 개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팩트이긴 합니다. 특히 항공엔진의 개발 난이도는 모든 엔진들 가운데 가장 높은데요. 자동차 엔진과는 차원이 다른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로 불리고 있습니다. 항공엔진은 수톤에 달하는 항공기 기체를 하늘로 띄우고 음속을 넘어서는 속도로 비행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엔진이 내뿜는 1500도 이상 고온을 견디는 소재 기술 개발부터 난관입니다. 또 수천 수만 시간을 작동할 수 있는 내구성도 갖춰야 하죠. 특히 항공기 엔진 중에서도 초음속 전투기의 엔진 개발은 전 세계에서 몇몇 국가만 성공할 정도로 극악의 기술력을 요하고 있습니다. 전투기는 모든 항공기들 중 가장 거친 환경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그 엔진 성능과 내구성 기준도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행을 갈 때 타는 여객기는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8,000m 이상의 고도에서 시속 800에서 900km의 속도로 비행하지만 전투기는 그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음속보다 빠르게 비행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맞춰 더 높은 출력과 내구성을 지녀야 하죠. 특히 음속을 돌파하기 위해 후연소기 애프터버너라 불리는 추가 연소 장치를 사용해야 하는데 고출력에서 발생하는 열의 추가 연소 장치에서 발생하는 열까지 가해지면서 여객기보다도 훨씬 높은 온도인 2000도 이상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첨단 엔진의 수명을 길게 유지하기 위해 보다 높은 수준의 첨단 소재와 기술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에 세계 최고의 항공엔진 메이커인 미국 P&W조차 F119 엔진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데 12년, F-22 장착 이후 테스트에 14년, 도합 26년이 걸렸으며 중국은 35년 동안 약 30조 원을 투자해 전투기 엔진 개발에 몰두하고 있지만 터빈 블레이드 파손, 출력 저하 등의 문제를 겪으며 아직 온전한 기술력을 확보하진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여객기나 전투기용 엔진을 설계 및 개발하여 제품으로 내놓은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국가에서도 현격한 기술력의 차이가 존재하죠. 굴지의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이 개발한 엔진 수명이 가장 긴데요. 초기 도입 비용은 러시아나 중국제 엔진이 저렴하지만 결국 전투기 전체 수명 주기 동안 엔진을 수차례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러시아나 중국제 엔진이 미국제 엔진보다 더 비싸다는 평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국 유일 항공 엔진 제조업체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최근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KF-21과 추후 미래 전투기에 탑재될 첨단 전투기 엔진을 그동안 면허 생산을 통해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024년부터 2037년까지 엔진 개발 시험과 가망평가 등을 포함하여 약 5조 원을 투입. 현재 KF-21에 탑재된 것과 비슷한 22,000파운드급 추력을 지닌 터보팬 엔진 개발 및 검증을 완료할 예정인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1979년부터 항공기용 가스터빈 엔진 개발과 국산화를 위해 노력해왔고, 지난 40여 년간 약 1만 대의 다양한 항공기 엔진을 생산해왔으며, 세계 항공기 엔진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세계 3대 항공엔진 업체 General Electric, Pratt & Whitney, 롤스로이스의 부품 핵심 공급업체로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5일 하나의 이광민 항공사업부장은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미국 프레센 휘트니사와 공동 개발을 통해 설계부터 함께 개발하고 있는 엔진이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제가 미국의 P&W 사하고 RSP 사업이라고 저희가 이제 설계부터 저희가 투자를 해서 같이 개발하는 엔진이 있습니다. 내년쯤에 오픈될 사항인데요. 소재, 설계 관련된 프로세스 절차를 어마어마하게 습득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만들려는 15,000파운드급의 소재가 약 60여 종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 중에 17종 정도는 저희가 이미 개발을 시작하고 있어서 만약 첨단 엔진 사업을 하게 되면 14년 걸린다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이에 최근 외신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 새로운 전투기 엔진으로 최고의 무기 판매상 그룹에 합류하려 한다.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이 개발할 엔진에 대하여 집중 보도하였는데요. 매체는 아시아 굴지의 항공 엔진 업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자체적인 항공 엔진 개발을 선언하면서 지2의 F414급과 유사하지만 추력과 연료 소모가 훨씬 뛰어난 엔진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가 프렛 앤 휘트니사와 함께 공동으로 엔진을 개발한다는 것은 KF-21에 있어 매우 큰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지구상 최고의 전투기로 불리는 F-22의 심장 F-119 엔진을 개발한 업체가 바로 프렛 앤 휘트니사이기 때문입니다. F-119는 일체형 블레이드 로터를 적용하는 등 경량화를 위한 신기술을 많이 적용해 부품 수는 40% 줄어들었고, 4세대 전자식 엔진 제어 장치 FADC를 적용하여 엔진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티타늄 합금 등을 적용해 엔진의 내열성을 향상시켜 추력을 강화하여 타국 엔진 기술 대비 몇십 년 앞선 엔진으로 불리는데요. 특히 KF-21은 베이비 랩터로 불릴 만큼 F-22와 외형적 구조에서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어 F-119 엔진 개발업체인 프렛 앤 휘트니사와의 협업이 크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다이아몬드형 스텔스기에 가장 잘 맞는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보유한 곳이 바로 프렛 앤 휘트니사이고, 그런 프렛 앤 휘트니사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력을 인정하여 국제 공동개발 파트너로 삼았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소식인 것이죠. 누구보다 KF-21을 잘 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F-22의 엔진을 개발한 프렛 앤 휘트니의 협력은 KF-21의 성능을 추후 F-22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KF-21은 태생부터 F-22와 매우 큰 연관성이 있는데요. KF-21 개발 초기 KF-X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체계 개발을 시작할 당시 한국 개발진들은 부족한 기술력을 메꾸기 위해 미국, 유럽의 업체들에게 기술 이전을 문의하였지만 미국 업체들은 이런지야 거절하였고, 유럽 업체들은 천문학적인 금액 요구하는 등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상황의 한국인 중 F-22 랩터 항전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을 총괄 담당했던 기술자를 찾아냈으니 바로 박시몽 박사님이었습니다. 박시몽 박사님은 미국 국적을 획득한 이후 맥도넬 더글라스, 보잉,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에서 F-22 랩터 전투기 항법 및 무장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총괄에 관여했었던 당시 최고의 항공기술자였는데요. 한국은 비밀리 박시몽 박사님과 접촉했고, 이후 그는 KF-X 항전 비행 제어 파트를 담당하는 개발 조력자로 참여하였는데, 추후 알려진 사실로 F-22를 개발할 당시 저장해둔 F-22의 공기역학적 설계 데이터, 그리고 항법기술 데이터값과 무장체계 소프트웨어를 KAI에 전달해준 것이 드러났죠.
미국 국적자였으나 고국에 대한 남다른 애국심이 투철했던 박시몽 박사님은 결국 국제무기거래 규정에 위배했다는 항목으로 2019년 8월 미수사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2020년 9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21개월 형량 선고받고 2021년 2월 출소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미국 무기수출 통제법과 국제무기거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20년형을 구금하는데 고작 21개월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미국 정부에서 징역 36개월 이상을 원하지 않는다고 법원에 의견을 제출해서 형량이 감소된 것인데요. 이는 양국 정부 간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죠. 그러므로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KF-21의 실패를 예견했고 심지어 미국 로키드 마틴조차 개발에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기적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가능성을 낮게 보았지만 결국 KF-21은 F-22와 놀랄 만큼 유사한 기체 외형을 지닌데 이어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및 항공전자 장비가 성공적으로 호환되었고 현재 시험 비행 중 단 한 차례의 결함도 발견되지 않으면서 놀랄 만큼 뛰어난 개발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심으로 미국 내에서 전과자라는 낙인도 감수하고 현대판 문익점이 된 박시몽 박사님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결국 현재 KF-21은 4.5세대를 넘어 5.5세대 그리고 6세대까지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것 역시 가장 완성도 높은 기체 외형 조건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현재 KF-21과 동급의 4.5세대 전투기들로 불리는 라팔, 유로파이터 타이푼, F-16V, F-15EX 등은 모두 델타익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요. 델타익은 날개 위쪽에서 공기 흐름이 떨어져 나가는 유동 박리 현상을 막아주는 특성을 지녀 높은 기동성을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지만 넓고 평평한 표면으로 인해 레이더 반사 면적 RCS을 줄이기 어렵다는 한계도 지니고 있습니다. 즉, 5세대 이상 기체들의 필수적인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지 못하는 설계가 애초부터 적용된 것이죠. 스텔스 전투기는 레이더 신호를 특정 방향으로 반사시키기 위해 날개의 모서리와 표면을 정교하게 각도 조절하는데요. 그러나 델타익은 특성상 이러한 모서리와 각도의 조정을 통해 레이더 신호를 분산시키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반면 F-35나 F-22 그리고 KF-21과 같은 다이아몬드 익형은 날개와 기체가 통합된 형태로 표면이 하나의 연속적인 기하학적 구조를 이루어 레이더 반사 면적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KF-21은 F-22와 매우 유사한 익면하중과 추력대 중량비를 지니고 있어 5세대 스텔스기인 F-35보다 높은 기동성까지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최근 영국의 플라이트 인터내셔널은 한국의 공군력을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5위로 평가하였는데 KF-21이 실전 배치되면 인도와 중국을 넘어선 세계 3위로 올라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군이 운용하는 공격용 전투기는 410여 대로 F-35, F-15K, KF-16, FA-50 등 로우 미들 하이급의 다양한 전투기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2024년 6월 7일은 한국 공군의 역사적인 한 페이지를 차지하는 날이 되었는데 무려 1969년부터 2024년까지 55년간 운용된 F-4 팬텀이 모두 퇴역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KF-21의 개발과 양산 및 배치 일정이 앞당겨지게 되면서 결국 F-4 팬텀기의 조기 퇴역이 현실화된 것이죠. F-4 팬텀의 완전 퇴역은 우리 공군의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순간을 나타내며 KF-21의 높은 완성도 및 성능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